네. 배양리. 예, 배양리에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아버님 명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네네. 아버지 명의로. 그러면 지금 잡종 뭐 종묘배양장이에요? 온실창고예요? 그게 아마 축사로 허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축사로 허가를 맡았어도 네네네. 목장용지로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용도는 축사로 허가를 나왔어도 네. 옛날 것은 목장용지로 다 바꿔줘 가지고 이건 예, 예. 이게 언제 정도 축사로 준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구매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네. 15년 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건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게 추징금이 안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나머지 이제 나중에 구입하셨던 한 300평 정도가 네. 이제 문제가 돼서 네. 그게 이제 전답으로 이제 해가지고 축사로 허가를 내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벌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창고가 그럼 몇 평이에요? 총 두 개 합쳐서 한 8, 900평 되는 것 같아요. 몇 평이요? 두 개 합치면 한 8, 900평, 7, 8, 900평 요 정도. 토지가 창고가? 토지 전체가요. 아니 그러니까 창고는 그러면 두 동 안 쳐져 있나 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동입니다. 네 동. 네 동이니까 75평씩 네 동이니까 우리는 그냥 두 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150평짜리가 두 개인가 봐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75평씩 네 동이 돼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 동이 아니라 150평짜리 농지원부 두 개를 안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창고 숫자는 이제 비전문가 봤을 때는 이제 네 개겠죠, 75평씩. 네네네. 자, 그런데 같은 네, 구매하실 때 그러니까 네, 나온 게 지금 600평 그러니까 저 150평씩 300평이겠지 뭐. 아니요. 300평이 아니라 한 800평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가 800평? 네네네. 근데 토지가 800평인데 건평, 창고는 300평이지 않냐 이 말이죠. 아, 창고만. 네. 아, 네네네. 창고는 300평이고 75평짜리가 네 동이 앉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그 중에 그 한 필지는 축사로 돼 있고 목장용지로 돼 있고 예. 뒤늦게 지은 것은 뭐 이제 분할해 가지고 뒤늦게 이제 뭐 가족명의 뭐 어머니 앞으로나 누구 명의를 좀 다르게 해서 지었겠죠. 아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님 명의로 돼 있고 일찍 15년 전에 하나 짓고 그다음에 그 뒤로 또 하나 추가로 더 지었다는 거죠. 예. 그럼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게.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거 창고를 일단, 지금 하나는 진지가 예. 오래됐고 하나는 진지 얼마 안 됐고요. 예. 나중에 진 거는 한 2년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면 지금 2, 3년밖에 안 된 창고가 지금 뭐 건축법에 걸렸어요? 농지법에 걸렸어요? 둘 다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시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 자세한 내용입니다. 둘 다 걸려 있어서 그 전건은 뭐 벌금이나 이런 게 없는데요. 네. 그 건축법에 걸려서 1년에 한 5천만 원씩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예. 작년까지 걸린 것은 상한제가 돼가지고 한 동에 그냥 한 필지에 5천만 원이 맥시멈 가장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무조건 한 필지에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걸려서 아마 지금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5천만 원을 네. 한 달에 뭐 얼마씩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100만 원 이하로 좀 줄여놓는 게 가장 좋아요. 한 50만 원씩 정도 내고 있으면 뭐 좋을 건데 만약에 50만 원 이상이면 네네네. 다시 한번 가서 사정해서 그 금액을 한번 좀 줄여보시는 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도 걸렸다는 거죠. 예. 건축법은 어찌됐든 간에 5천만 원 걸렸으면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 가장 늘어지게 가장 오랫동안 낼 수 있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벌금을 빨리 내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또 늘어지게 내야만이 물론 내고 있어도 또 제작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내고 있는 사람한테 제적발은 조금 그래도 잘 안 하는 편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법을 해서 그 행위에 해당되는 죄값으로 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걸 빨리 완결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님한테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네네. 한 달에 지금 얼마씩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지를 300만 물어보세요.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처음에 5천만 원이면 시청에서는 무조건 10개월로 해서 5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얘기하면 뭐 300, 200 줄어드는데 예예. 지금 대부분 협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협회한테 정보를 얻어간 사람은 가서 네네. 죽는 소리 하고 아버님이 가서 뭐 아주 아쉬운 소리 하면 50만 원까지 다운 시켜줍니다. 100만 원까지는 쉽게 다운이 되고요. 예예. 50만 원도 연로하신 아버님이 가서 사정을 하라고 그러면 50만 원 갑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100개월에 다 나누어서 내면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월 동안 그렇죠. 내면서 예. 이제 더 이상의 이중 부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건축법은 조금 한숨 놓이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또 매년 이게 적발이 될까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그럼 네. 그러면 잠깐만요. 2년 됐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준공 연도가 좀 궁금한데 2016년 3월 30일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그거는 아슬아슬하겠다.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3월 30일 이전이냐 이후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전이면 네. 훼손지 정비 사업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후면 요것은 뭐 이제 이번에 수정안에서 준공 연도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창고 밀집 지역이 아니에요? 네, 창고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면 뭐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하는 운동이 뭐 접수를 시키면 부과하던 이행강제금도 좀 감경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은 지금 언제 걸렸어요? 아직 지금 써놓은 걸 살펴보니까 걸린 게 아니고 2020년 이후에 그 시행된다는 그 법에 이제 또 걸릴까봐 아버지가 이제 많이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그럼 농지법 걸린 건 아니고? 예예예. 그러면은 아버님한테 네. 걱정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뭐 무슨 편안하게 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먼저 허가를 받았던 것은 뭐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요것은 글쎄요. 이게 1990 2000년 96년도 전이면 아마 농지법에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 창고는. 그래서 15년 전이면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20년 전에 지었으면 구입을 했으면 20년 전 아버님이 구입한 지는 꽤 오래됐죠, 이거. 땅을. 아니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농지법은 걸립니다. 그리고 두 개 다 걸리나요? 아니요. 첫 번째 징계 목장 용지로 바뀌었으면 안 걸립니다. 목장 용지 이제는 축사로 허가를 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목이 농지면 걸려요. 농지는 전답과 그러니까 전이나 답이나 과는 농지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진 것은 농지법 이번에 피해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진 것은. 두 번째 징계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으면 딱 농지법에 걸릴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다. 이건. 그런데 농지법에 걸려도 관계가 없는 게 이번 10월달, 11월달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 뭐 총문이 오라고 그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올해 조사해서 걸린다라고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맞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2, 3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훼손지 정비 사업으로 넘어가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훼손지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 제가 드린 전화 목적은 저희 말고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불합리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브리핑 컷장 20만 명 사인을 받는 방법이나 청와대 민원이 30만 명 이상이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로 돼 있죠. 네, 20만 명 아니요? 2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하여튼 뭐 20만 명이라고 해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협회에서 20만 명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첫째 이유가 뭐냐면
예, 예.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뭐 억울한 무슨 교통사고를 당한 무슨 뭐 그냥 인터넷에 그냥 안타까운 사연만 돼도 20만 명 서명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예, 예. 그 천안인가 어디서 뺑소니 사건 나니까 그런 거 뭐 하나 올리면 네네네. 막 그냥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민원 20만 명 서명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하면 좋은데, 네. 첫째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서 인터넷에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못하기 때문에 자녀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부탁을 해서 가족에서 뭐 2명, 3명만 하면 되는데 네. 토지주들이 적극적이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아, 바꿔 얘기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그렇게 조급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나 해서 청와대에 뭐 링크를 걸어놓고 여기 가서 그냥 찬성만 좀 해주세요라고 해도 200명 청와대 민원 우리 시도했어요. 200명, 300명 넘기기도 힘듭니다. 아무리 밴드에다가 글을 써도 200명, 300명 넘기가 힘들어요. 네네네. 제가 그 밴드에 부분은 글을 올리고 네. 댓글 써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네. 100명 넘기기 힘듭니다. 제일 많이 달아서 사정해도 70개 나옵니다. 예. 아, 클릭하는 것은 400명, 500명이 봐도 네, 댓글이나 네, 네. 표정 짓기 참여를 안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좀 적극적이지 않고, 세 번째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 청와대의 그 어떤 민원해서 20만 명 돌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의외로 청와대에 우리가 글을 올려서 막 찬성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대글 무진장 올라옵니다. 예, 그거는 봤습니다, 저도. 그 이상하지요? 그 시흥 쪽에 제 취미 생활이 예. 관상어 기르는 거라 예. 그쪽 일이랑 좀 관계돼서 이제 좀 알아봤었는데 네. 그때 그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좀 예, 기득권 세력이랑 좀 결탁을 해서 그게 넘어갔던 사연이더라고요. 이번에 예. 들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초반에 서명할 때 보니까 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이 시민 참여가 의외로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의외로 반대글이나 예.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기득권 세력 혹은 이제 저게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반감이 예. 의외로 크다라고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밴드를 운영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연들을 접하는데, 의외로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네네네. 그린벨트가 있어야지, 그린벨트가 없어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그 이제 연예인들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연예인들한테 인터뷰를 따서 밴드에 올리려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뽀식이, 이용식 이런 사람하고 행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라 그러면, 야 그거 그린벨트를 풀리면 안 되지, 있어야지, 이런 그러니까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논리가 뭐냐면, 네네네. 저는 이게 뭐냐면, 협회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논리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달라가 아니라 개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유재산을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네네네. 완화해달라는 거죠. 즉 뭐냐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수용해서 아파트 짓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온실창고 지어서 먹고 살으라. 지금 결국은 원주민들 먹고 살으라.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먹고 살으라고 혜택을 준 게 이 온실창고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축사나 뭐 이렇게 콩나물 재배사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이제 어떤 먹고 살라고 줬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걸 지어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한 건 잘못한 건 인정을 하나,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1억 2억을 벌금을 내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뒤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안전벨트 안 매면 그건 과태료 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원칙을 정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안전벨트가 무슨 뭐 어디 막 100만 원, 200만 원 간다든가 막 무슨 50만 원씩 때리면 그건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 예. 그런 논리로 좀 네.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네네네. 정부에서는 이제 양성화 시켜줄 테니 더 이상 뭐 불법 하지 마라. 그 양성화 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양성화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훼손지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골자는 이거네요. 사유재산이 너무 많이 그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으니 이거에 대한 그렇죠. 완화가 골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어떻게 좀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네네. 저도 그냥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네네네. 건축법, 농지법, 검찰 벌금 그리고 또 납부하고 있는데 또 민원 들었다고 또 재적발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지금. 예. 이중부가에 대한. 그렇죠. 예. 그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네네. 현실적으로 그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네. 이제 동물들을 사랑하고 네. 이제 아니면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제 불법적인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네이버나 아니면 네.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저도 이제 서명을 100이면 한 99%는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글들을 보면 이제 댓글 쓰기 시작하는데, 네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좀 이용해 보는 게, 네.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네, 개방적인 사고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렇게 언론에 휩쓸려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와 있는 글에 대한 것만으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저도 이제 SNS를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글을 좀 편집을 해서, 네. 이제, 인스타나 페북 같은 데 보면 진짜 스타급 친구들이 있어서, 네. 예,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소정의 금액을 주면은 그런 글을 이제 그렇죠. 반복적으로 좀 올려줘요.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네네네.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린 친구들의 사인을 받아내면. 그렇죠. 예.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투표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젊은 친구들은 많다 보니 그럼요. 더 정치권들이 민감한 게 사실이어서 그런 쪽으로 좀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연예인들도 물론 좋긴 하지만 예, 소위 얘기해서 조금 생각이 짧은 깊게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 편집글을 보고 조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예,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를 편집해서 그런 친구들을 좀 섭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냐면 인터넷에 개발 제한 구역을 치면 검색이 걸릴 수 있도록 밴드는 검색이 안 걸려요, 사실은 이게. 네,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나 카페나 뭐 이런 것은 걸리잖아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뭐 개발 제한 구역 치고 블로그나 카페로 보면 그 카테고리 안에는 또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블로그도 좀 만들고 아니면 또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뭐랄까 이제 사실은 똘똘 뭉치고 어떤 세력을 만들고 그러면 또 정치권에서는 또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은 밴드를 열심히 하는데 밴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활동하는 사람이 미비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뭐 그, GP 같은 거 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몇 개월이 돼도 클릭수가 1000개가 넘어가질 않아요. 작년에 국회 갔다가 온 것도 사실은 뭐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한 건데 동영상 찍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클릭수가 한 800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예. 클릭수만 좀 많이 하면 앞으로 좀 많이 노출이 될 텐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카페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연관검 저도 이제 카페를 운영하니까 네네네네. 사실 그 태그 글을 이제 그렇죠. 좀 해서 카페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요. 유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럼요. 카페는 없구나. 네, 블로그, 카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협회가 그 누가 무슨 뭐 급여 받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제가 밴드 뭐 운영한다고 그래서 무슨 협회에서 무슨 단돈 무슨 10원짜리 한 장 지원받는 거 없이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카페가 한 2, 3일만 글 안 올리면 죽으니까 또 뭐라도 만들어서 올리려고 소재가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래야 이제 자꾸 밴드에서 기대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그래서 네네,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또 무슨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여직원도 좀 구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 조금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예,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예. 네. 이 뭐 회비나 따로 이렇게 걷는 건 없습니까? 그런 회비 것들을 걷죠. 이제 회비를 걷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회비가 지금 그 10만 원. 그리고 가입비 예예. 처음 오신 분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오시면 20만 원이고 1년에 10만 네네네. 원씩인데 네. 회비를 걷죠. 회비를 걷는데 회비도 지금 올해 회비를 내신 분이 뭐 한 30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의로 또 그 회비 내는 참여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밴드에서 뒤에 18이라고 붙어 있는 연도수가 적혀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낸 사람들인데 아, 회비 안 내신 분들도 많아요. 왜 회비를 안 내냐 그러면 나는 잡종지니까 안 내, 나는 아직 벌금 안 맞았으니까 안 내, 나는 아직 네. 뭐 나대지니까 안 내,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근데 그런 문제가 그런 있겠구나. 점들이 좀 힘든 점입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자체 내에서도 모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단합이 안 되는 문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자기 입장이 다 달라. 그렇죠. 나는 농지법 걸린 사람, 나는 뭐 걸린 사람, 나는 뭐 이제 수용될 사람, 나는 뭐 전혀 뭐 벌금 오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이게 다 달라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좀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 성함이 다시 한번 네, 고성재입니다. 고자 성자 어이 제자 대자입니다. 네, 어이 네, 고성재 씨 같은 분이 좀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그래서, 운영위원이 있으니까 좀 나오시고 제가 연락처 메모해놨다가 좀 네네네. 전화해서 좀 나오시고 그다음에 협회 나오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네네네. 그 좀 뭐랄까 뭐 해결책이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도 어떤 대응 방안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같은 고민을 하다 보니 뭐 아버님 같은 네. 경우는 잘 모르니까 막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보면 내가 이제 이걸 나아갈 방향을 좀 모색을 하죠. 매매를 할 예. 것인가, 계속 그냥 갈 것인가, 원상복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대책을 좀 세울 수가 있죠.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제가 좀 찾아뵙고, 좀 자세하게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될까요? 언제 시간 괜찮으실 때 있으세요? 일단은 16일 날 운영위원 회의 하니까요. 네네네. 네, 제가 뭐 저 뭐야 구성재 씨가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43살입니다. 43세면 오셔가지고 블로그나 카페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네. 카페는 제가 만들어서, 예, 예, 예. 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 네이버 해요? 지원할 다음 해요? 거고, 저 다음은 솔직히 실수요자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이버가 압도적이라 저 다- 네이버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 다음에 카페는 다음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네, 네이버 저보다 쪽을 많이 넘어갔습니다. 하니까 예. 네네네. 그분 오셔가지고 진짜 네이버 카페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네네네. 어떤 올려드릴 글들은 밴드 거 퍼날라도 되고요. 우리가 밴드에 그래요. 올린 글을 다시 또 네이버 카페에다 올리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음. 그리고 그렇게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 그 네. SNS 활용하는 부분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말고 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그런 야, 것들도 민원을, 좀 우리가 잘 그 거의 다 지금 저도 지금 그 협회에서는 저도 좀 어린 편에 들어갈 정도로 또 연세 드신 네.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님 같은 세대 분들도 막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셔요 예. 진짜. 그래서 아, 지금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도 힘이 가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